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어느새 또 토요일이 다가왔어요.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금방 가. 금방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종종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목소리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실제 얼굴도 보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또뭐 그렇게 못했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다들 뭐 좀 침체된 분위기라서 그래요. 만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어울리기 껄끄럽고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한번 같이 어울려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뭐 식사를 하든지 뭐 소주를 한잔 하면서 같이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찐팬들은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힘내봅시다. 힘내시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뭐 칭찬을 좋아하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칭찬받는 거를 좀 약간 경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김태리라는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은데 그냥 그걸로 넘긴답니다. 칭찬이 그날의 제 마음까지 변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날의 마음까지 변하게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의 비난을 들으면 또 기분이 나빠지죠. 나빠지지만은 그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그날 나의 마음을 또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우리가 일비하면은 결국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나의 행복도 이제 변화하게 된다고 하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는 나 자신이야 한다. 나 자신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의 주도권을 쥐어주지 말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당연히 뭐 또 칭찬 들면 기분 좋고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을 흔들리거나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자신이 주인공이잖아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거야. 멘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멘탈, 나의 정신도 내 스스로가 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막 흔들리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일일비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왜 잘할 수 있냐? 내가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 옆에 천회장이 옆에 딱 있잖아요. 또 서포트 해주지 않습니까? 서포트 해주니까 잘 될 거라 믿고 한번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참 안 좋아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참 또 재판 이야기인데 이 명백한 배임이다. 상식에 반하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짓된 설명.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의 이런 범행에 대해서 참담함까지 느낀다.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입니다. 뭐 검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나는 솔직히 검찰도 솔직히 욕하고 싶어요. 솔직히 검찰이 뭐 개 같은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검찰 뭐 제대로 된 놈 누가 있으니까. 옛날 검찰들 보면은 부정부패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이 검찰 아닙니까? 검찰이잖아요, 솔직히. 하여튼 난 우리나라 검찰이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소한다는 자체도 참 웃겨요. 어떤 때는 차라리 그래도 어떤 때는 AI가 있으면 좋겠어요. AI가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해도 참 내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검찰 경찰들 너무 많이 싸웠어. 그 중에 선량한 사람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들 다 썩었습니다. 솔직히 다 썩었어요. 하는 짓들 보십시오. 응?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떡검이라는 소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저는 검찰들 다 목 잘른다 생각해요. 다 바꾸고 새롭게 좀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어. 새로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깨끗한 친구들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검찰은 썩어 빠졌다. 하여튼 검찰, 판사 다 썩어 빠졌습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하여튼 보면은 법을 제일 무시하는 놈들이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그럴듯하게 합니다. 17일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검찰이 부당 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한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2시간 동안 이뤄진 최종 의견 진술 절차에서 삼성의 반칙의 초격차 등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짜 반칙하면 이놈들이 더 화내하는데 어떻게 해서 삼성한테 얘기하네요.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동안 이 회장은 담담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고 기가 차겠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17일 자본시장법 혐의를 받은 이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을 했는데 이로써 3년 넘게 이루어진 이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 그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고 이날 오후에는 피고인 측에서 최종 의견과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했죠. 그래서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에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한 행위가 동원돼 가지고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 이 자식들 이런 데도 초격차 쓰네. 이어서 삼성은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만 해가지고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해야지 그럼 누가 경영권을 승계하겠어요? 이 재벌식 구조의 대기업에서 누가 경영권을 승계를 하겠어? 뭐 잘못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진짜 뭐 징역 갈 그 정도까지 심각한 것인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상속세도 50%씩 떼가는데 거의 60% 가까이 떼가는데 어떤 놈이 그 가업을 어떻게 이어받는다는 거야 도대체? 세금 주다 보면 끝나요. 하여튼 검찰이 구형 과정에서 철학자 한비자의 말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있는데 법불 악의 승불 요국 이런 문자를 썼어요. 이건 법이나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좋아. 그건 좋은데 검찰이 법 집행엔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놈들이 가장 썩은 행동을 하면서 지들이 또 이런 때 또 따져요 법을. 지들 막 예를 들어서 검찰들 부정행위 하거나 이상한 뭐 성범죄를 하거나 이런 거 하면은 다 지들 피해가잖아. 다 피해가잖아요 보면은. 기소도 안 해요 보면은 또.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바로 잡아달라. 참 열받습니다. 내용을 볼 때마다. 이 회장한테 그래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이 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했는데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지분을 23.2%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에 지분이 없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 측은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정은 없었으며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밝혔고 그동안 이 회장은 총 106차례 열린 공판에서 94차례에 출석을 했고 대통령 순방 동행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해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마지막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데 앞서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가지고 2년 7개월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1년 8월 207일 만에 가석방됐죠. 이후에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 이번 재판에만
1, 2주씩 한 번씩 출석합니다. 주로 내가 볼 때는 좀 회사 출근해야 할 사람이 자꾸 법원에 출석을 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빨리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재용 회장도 뭐 잘한 건 없어요. 진짜 잘못한 건 많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하고, 앞으로 이제 기업에, 올인해야죠. 삼성전자 올인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인들하고 어울릴 필요도 없고, 진짜 어울리면 안 돼. 자꾸 그런데 끼어거리거나 이야기를 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삼성전자 본사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 저 LA나 뭐 뉴욕 쪽으로 뉴욕으로 옮겨가지고 본사도 옮겨버리고 나스닥 상장하고 그래야 돼요. TSMC처럼 해야 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죠. 이제 글로벌한 그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지. 언제까지 뭐 대한민국 안에서 뭐 우물안 개구리로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우수한 인재들 뭐 한국에서 콜해가지고 미국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썩어 빠진 나라 내가 볼 때는 바뀌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판사란 놈들도 똑같아요. 보면 판결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지를 못 때려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빨리 AI가 좀 발전해 가지고 AI가 재판을 했으면 좋겠어. 아주 공정하고 깨끗하게. 요즘 보니까 공매도 전면 금지 2주차예요. 2주차인데 11월 셋째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또다시 반도체주를 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를 나타냈는데 같은 기간에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를 폭풍 매수하더라고요. 폭풍 매수.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따라하네. 요즘 기자들도. 지난주 7만전자 탈환한 삼성 주가가 한 차례 더 뛰어 올라가지고 16일에 장중에 7만 3천 원을 잠깐 찍기도 했죠. 터치했어요. 다만 외국인들은 2차전지주에 대해서 여전히 냉담하다. 외인들은 냉담합니다. 코스피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죠. 이 개인의 매수세에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자예요. 팔자고 더블에는 실패했다. 더블에는 실패했어요. 17일 날 한국거래소 보니까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8,764억 정도 돼요. 2등, 4등까지 보니까 기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이렇게 샀네요. 우리가 위메이드를 많이 샀네. 424억. 그리고 기아도 많이 샀습니다. 기아. 요즘 기아 잘 나가더라고요. 자동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770억 많이 샀습니다. 또 파른 종목들도 꽤 있죠. 보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281억, 에코프로 BM은 875억, 포스코 퓨처엠 790억, 포스코홀딩스 688억. 많이 매도했네요. 보니까 외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다. 그리고 기관애들 한번 볼까요? 기관애들의 순매수 1등이 누구냐 했더니 삼성전자야. 5,833억, 기아가 814억, 삼성 SDI 574억, 현대차 564억, 포스코홀딩스 536억 이렇게 딜을 이었고 기관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하고 하이브, 하이닉스, 셀트리온, 농심이었다. 갑자기 뜬금없이 농심이 나왔어요. 농심을 많이 팔았어 기관애들이. 요즘 라면값 좀 올랐는데 이거 팔았지. 요즘 라면 안 팔리나? 근데 라면도 많이 팔았는데 근데 농심이 좀 주가가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이번 주 개인들이 그 2차전지주를 주로 매수했어요. 개미들은 뭐 2차전지만 산다고 난리인데 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 2차전지 지금 2차전지 지금 붐이 꺼졌어. 지금 내가 볼 때는 전기차도 안 팔리고 난리고 리튬 값 떨어지고 하는데 너무 몰리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순매수 상위 5개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 2381억, 하이브 958억, 에코프로 BM 780억 정도, 포스코 퓨처엠 606억, 농심을 488억이나 샀더라. 개미들이 매도한 게 또 카카오 615억. 아주 징글징글하죠. 카카오에 사신 분들, 물린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뭐 반토막이 기본이야. 요즘 뭐 반토막은 기본이고. 제가 볼 때는 쪼개기 상장이 문제입니다. 쪼개기 상장.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구글 봐, 구글은 그냥 하나만 가잖아. 그냥 알파벳 해가지고.
이놈의 나라는 뭐 그렇게 막 잘났는지,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뭐 있어, 뭐. 하여튼 많잖아요. 엔터까지 할 뻔했죠.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계속 쪼개 상장하니 뭐 제대로 뭐 가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카카오 하나로만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영진들이 썩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경영진들이 썩어 빠졌고 그런 놈들이 경영을 하니 무슨 기업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맨날 국내 안에서만 놀고 있고 서민들 피나 빨아먹고 있는 거죠. 응?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응?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니 뭐 발전이 있겠다는 거니. 뭔가 글로벌화 해야지. 전 세계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벌어올 생각을 해야죠. 달러를 벌어올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내 안에서 그 소상공인들 완전 진짜 말 그대로 피 빨아먹는 놈들입니다. 피 빨아먹는 놈들. 이러니 주가가 오를 수가 없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오를 수가 없어. 오를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과격한 말을 좀 많이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열받아요. 솔직히. 막 짜증납니다. 어떤 때는. 아까 제가 막 검찰 욕을 들었는데, 검찰들 다 대부분 그래요. 이 검사, 이 검찰 이쪽 이놈들도 완전 내가 볼 때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리고 검사 이런 놈들 이제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돼. 자꾸 정치를 하게 만드니까 나라가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검찰공화국도 아니고. 검사들 진짜 정치 못하게 만들어야 돼, 법으로. 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지 일만 해야 돼. 변호사도 못하게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검사들 변호사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네 일만 열심히 해라. 변호사는 변호사만 따로 열심히 하고, 판사는 판사로만 해야지. 자꾸 이게 전관예우 때문에, 이 전관예우로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솔직히 피해 보는 거예요. 이거 다 국민들이. 또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새롭게. 이 민주주의가 아니야. 보면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런 놈들이 무슨 기업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징역형을 뭐 구형하냐 아니냐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이 징역형 구역한 놈도 제대로 보면은 멀쩡한 놈이 아닐 겁니다. 솔직히 보면은 떳떳한 놈이 아닌데 자기 직책이라는 게 있다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뿐이겠죠. 하여튼 참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경기 상황도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챙기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좀 알뜰살뜰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너무 주식에 몰입하지 마시고 주식 비율을 적당히 하시고요. 예금도 좀 있고 적금도 하시고 현금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현금도 갖고 계셔야지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약간 어두웠던 내용, 제가 좀 약간 투정 부렸던 그런 말들 너무 귀담아 듣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좀 그래요. 가장 한심한 놈들이 정치인하고 검찰 애들하고 판사 놈들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